이어서 74페이지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를 보겠는데요. 여기서 한 개 나옵니다. 자, 문제 1번을 보겠습니다. 이 1번은 우리 요약집 61쪽부터 67쪽을 체크하면 되겠는데요. 자, 지구단위 계획이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이 지구단위 계획은 무슨 계획으로 결정나는가? 관리계획, 맞죠? 2번, 몇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지로부터 몇 킬로미터에 위치하면 지구단위권을 지정해서 보다 체계로 개발 증별할 수 있냐? 3개 그래야 되죠. 그래서 2개 틀렸고 2km가 아니라 1km 이렇게 수정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얀 달을 할 수 있다 이렇게 3간들을 수정해야 됩니다. 3개 1km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3간들 틀렸어요. 그리고 3번 맞습니다. 이 시도사, 국장, 시장수가 지정권자인데요. 이 개발의 여지가 있는 장소, 정비의 가능성이 있는 장소의 전부 일부를 지구단위로 지정할 수 있거든. 그래서 3번 맞고요. 4번 기준은 국장이 정한다 맞죠. 5번 이 택지발지구에서 택지발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의 경우는 반드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정해야 한다 맞습니다. 이 사업이 끝나고 나서 10년이 지나면 지정을 해야 할 장소는 정택 10년이다 이게 떠올라야 돼요. 정택 10년. 62쪽에 있지 않겠습니까? 정택 10년이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5번은 맞습니다. 의무적 지정 대상적이 시험에 잘 나오는데 2번에 그게 바로 나오거든요. 2번 보면 62쪽에 있는데요.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해야 하는 지역, 이걸 의무적 지정 대상이라 하죠. 의무적 지정 대상 하면 이게 머릿속에 떠올라야지 어떻게 풀겠습니까? 정택 10년 그리고 시공에서 해제됐는데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지요. 그리고 녹지역에서 개발 가능한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으로 변경됐어요. 변경. 방향도 중요합니다. 변경된 지역인데 그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이걸 암기를 해놓고 접근해야 되죠. 이걸 모르면 어떻게 찍습니까? 이걸 풀 수가 없는 것이죠. 암기를 해야 되죠. 예? 정택 10년, 시공에서 해제 30만 제곱미터 이상, 녹에서 주상으로 변경된 중 30만 제곱미터 이상적이 의무적 지정 대상이다. 이걸 먼저 암기하고 나서 이제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1번 도시개발구역에서 사업이 끝나고 10년 지난 적 NO. 2번, 3번 정택 사업 끝났다 10년 지났다 지정해야 되죠. 4번 시공에서 해제 30만 제곱미터 이상적 지정해야 되죠. 5번 녹에서 주상으로 변경됐다 30만 제곱미터 이상 지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부터 5번까지가 의무적 지정 대상적이다 이렇게 되죠. 3번 자, 지구단위 계획이다. 옳은 거 1번 주택법상 대지의 조성 사업주는 개발을 하게 한 땅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 전부가 됐든 일부가 됐든 지정할 수가 있다 그래야 되죠. 없다가 틀렸어요. 61쪽에 있지 않겠습니까? 2번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구단위 계획 모두 다 결정은 도시공간으로 하죠. 그래서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틀렸어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아니라 그러하다 그래야 되죠. 2번 3번 이 지구단위 계획은 이렇게 전 국토가 있다면 도시적이 됐다. 도시적이 안적이 있다. 도시적 여허적, 도시적 바꾸죠. 여기다도 지정할 수 있고 여기다도 지정할 수 있죠. 그래서 3번 맞아요.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적이 아니더라도 지정될 수 있다. 도시적이 안적은 3가지 있다 지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공부했죠. 도시적 여허적 중 개발의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서 계획관리역 있죠. 계획관리역은 면적이 충족되면 지정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응? 그래 그 아파트 옆에 건설계 포함해서 지정할 때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있으면 지정하고, 예를 들어 뭐 10만, 또 아파트 옆에 건설계획 없이 지정할 때 3만만 있으면 된다 이런 거 했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에 개발을 하고 지정한 개발진흥적에도 위치 요건만 충족되면 지정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바로 이 도시계획에 지정되어 있는 용도주가 있는데 용도 주관에서 행위자를 폐지하고 지구단위로 대체하려고 한다. 그들은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3번 맞아요. 있다. 4번 마지막 봐봐요.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해야 한다. 4번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해야 한다. 그 말 하면 정택 10년, 시공에서 해제 30만, 녹에서 주상으로 변경된 30만. 그거 아니면 틀리는 것이죠. 그래서 4번은 거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틀린 것입니다. 아까
사업이 끝나고 10년 지난 지역 꼭 지정을 해야 될 지역은 정택이라고 해서 정택 10년. 정비에서 정비 사업이 끝난 후 택지발 중에서 택지발 사업이 끝난 후 10년 지날 때 지정해야 한다 그랬고 도시발 구역은 해당 사항입니다. 그래서 4번 틀렸죠. 5번. 이 도시역 내가 됐든 지구 단위 계획 구청된 장소에서 자기 대일부를 공공서비스로 기부천하면 인센티브 줍니다. 건폐율 완화 적용하는데 완화 정도는 그 지역의 정도는 용적률은 200%까지, 건폐율은 150%까지 그런 게 생각나야 되죠. 그래서 건폐율은 150이지 200 틀렸어요. 용적률이 200, 건폐율은 150 이 수치 암기라고 그랬죠. 넘어갑니다. 넘어가셔서 자 4번을 보겠는데 4번은 지구 단위 계획이다 틀린 게 이렇게 돼 있죠. 이제 금방 했던 것인가 빠른 속도로 1. 택지발 사업이 완료된 후 몇 년이 지난 택지발 지구는 지정해야 한다. 그렇죠. 10년이고 5년 틀렸고 2번 도시역 여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 국가에서 지구단위로 당해 용도적 개발 중에서 적용된 건폐는 얼마까지 완화해주냐? 150. 용률 얼마까지? 200까지 완화. 수치 암기하세요. 3번 지구단위 교육관에서는 지구단위 딱 결정고시 되면 지구단위에서 야 여기서 이것만 건축해라고 딱 고시하잖아요. 그래서 지구단위에 맞게 건축하는 용도명 해야 돼요. 만약 이 규정을 위반해가지고는 지구단위계에서 허용하지 않는 건축 용도명에다 걸리면 처벌받잖아요. 몇 년 몇 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을 범죄한다 이런 것도 떠올랐으면 좋겠고 4번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주거개발지구에서 지구단위로 지정하고자 할 때 그 면적 아까 계획관리지역은 원칙 몇십만? 30만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5번 이 지구단위 계획구를 이렇게 딱 정고시했다. 지구단위 걸 정고시했다면 이 안에 이렇게 개발과 정부는 조성할 거야 라는 계획인 지구단위 계획을 늦어도 몇 년에 만들어서 결정고시하냐? 3년. 그렇지 않으면 3년이 된 날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 계획 결정은 효율을 상실해서 실효에서 없어지죠. 3년 다음 날 효력 상실된다. 다음 날 꼭 하시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6번으로 가지 않고 7번 갈표 쳐버렸어요. 잘못됐으니까. 7번 문제가 틀렸어요. 정답도 갈표 완전히 치고 보지 마요. 자, 그걸 보려면 우리 요약지 66페이지를 보셔. 66페이지. 알겠죠? 66페이지를 통해서 해설만 봅시다. 그 7번의 해설만. 문제가 안 맞으니까 문제 갈표 쳐고 보지 마시고. 해설만. 야, 지구단위 만들 때 지구단위에는 꼭 둘 이상 포함돼야 돼. 그거 암기라고 했어. 그 안에 들어설 대통령을 정하는 기반서 배치규모 하나. 건축물 용도 제한, 건폐 용률, 높이, 최저한도, 최고온도 이것은 반드시 포함된다. 둘 이상이 포함된다. 이거 달달다 암기라고 그랬죠? 알겠죠? 나머지는 임의적 포함사항이 66페이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문제는 잘못됐어. 그래서 보지 말고 해설만 암기하세요. 넘어가시고 8번 보겠습니다. 8번을 보시면 지구단위 계획 구역과 지구단위기다. 이렇게 돼 있죠. 틀린 거. 1번 총문제 했어요. 3년 다음날 효력 상실. 2번 지구단위 격안에서는 지구단위로 완화해 줄 수 있다. 완화했다. 펀치 맞고. 3번 비도시역 도시계 안지역이죠. 도시계 안지역에 지정되는 지구단위 아까 했어. 건폐율 150, 용률 200 완화 맞고. 4번 지구단위 격에서는 지구단위로 건축법상 대지 공지규정, 대지 분할 규정 완화할 수 있다. 없다 그래야 돼. 없다. 있다가 틀렸어. 없다. 66페이지 참고. 그래 우리 봐보세요. 지구단위 격안에서 자기 대지부를 공공서비스로 제공하게 되면 10가지 규정을 완화해 줄 수 있어. 우리 66페이지 그거 국토협상 3개. 용도적 안에서 건축물 건축 제한. 그 다음에 용도별 건폐 용률 규정 완화해 줄 수 있고 건축상 5개 규정. 대지안의 조경 규정, 대지와의 도로관계 규정, 그 다음에 건축물 높이 제한, 1조 확보한 건축물 높이 제한, 공공용지 확보 규정 이런 것들 완화해 주지만 대지 분할 제한, 대지안의 공지 규정 완화해 준 거 아닙니다. 주차장법상 2가지 규정, 부설주차장 설치 계획서 규정 이걸 완화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4번은 완화해 주는 규정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5번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를 만들 때에는 지구단위로 용도지구, 대통령이 정하는 용도지구 세분화 변경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66페이지 보면 지구단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 내용 중에 1번 나오거든. 이 용도지역, 용도지구 경우
대통령으로 정하는 법률에서 용도주의 세분과 변경, 용도주 세분과 변경할 수 있어 지구 단위로. 그래서 5번은 맞아요. 지구 단위 계획서를 통해서 복합 개발 징후를 산업 개발 징후로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해돼 안 돼요? 이해 안 되신 분 손들 보세요. 오, 100% 되네. 그럼 넘어갔어. 있다 중에. 자, 그 다음에 9번. 아까 완화해 줄 수 있는 거죠. 66페이지 있어요. 그것은 지구 단위 계획으로 정하는 바 따라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10가지 있다고 그랬죠. 아닌 거. 바로 4번. 대지하는 공격 중 완화해 준 거 아니고 1번, 2번, 3번, 5번 다 완화해 줄 수 있어요. 10번은 과학의 기출문제인데 15회 때요. 이게 15회 때 최고 어렵게 나온 거예요. 15회 때 정부에서 27만이 응시했는데 1000명 합격해서 1000명 다 떨어졌어요. 왜? 이게 이렇게 다 나왔거든요. 봐보세요. 보기만 해도 심란하죠. 심란하니까 풀지 마세요. 안 나오니까 넘어가세요. 15회 때는 다 이렇게 나왔어요. 40문제가 다. 얼마나 황당했겠어. 수험생들 1년 내내 공부했는데 다 떨어져버렸죠. 자, 그래서 제 시험이 그래서 15-1로 다시 있어서 데모해가지고 다시 시험 보자 해가지고. 자, 넘어가시고 11번 보겠습니다. 11 보면 국토개법상 도시형 내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에서의 행위 제한 완화다. 틀린 거. 1번 특광특특시장수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있는 토지를 공공수보지로 제거하고 보상받는 자가 보상을 반환했다. 즉 기부채납했다. 자기 땅 일부를 기부채납했다. 그러면 조례가 잘못 따라 건폐 용률 높이지 않아 완화해 줄 수 있다. 완화했다면 맞습니다. 완화해 줄 수 있습니다. 이때 2번 보면 그 도시역의 개발 징후를 지정하고 당해 지구를 지구단위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구단위로 건축법상 건축 높이 제한을 120번까지 150이 아니라 120번대 범위에서 높이 제한을 완화해 줄 수 있어요. 이건 도시역일 때만 적용됩니다. 2번 도시역에다 포인트 잡아요. 2번 도시역의 개발 징후를 지정하고 그 땅에다가 지구단위로 정했을 때만 지구단위로 높이 제한을 120번까지 완화해 줄 수 있어요. 이건 도시에서만 완화해 줍니다. 비도시에서는 완화해 주지 않습니다. 높이 제한은. 그래서 150이 틀렸어요. 3번 지구단위 계획에서 지구단위로 건축물로 용도 등을 완화해 줄 수 있는데 다만 개발진흥지구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는 아파트 주택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여기 도시역 예외지역에 지금 2번 지모면 도시역 예외지역에 지정됐단 말입니다. 지금 도시역 예외지역에 지정되는 개발징후다. 근데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됐을 때는 아파트 주택도 허용되지만 계획관리지역이 아닌 여기 나머지 지역에 개발징후가 지정되고 거기다 지구단위로 지정됐다. 그러면 아파트 주택은 완화해주지 않습니다. 건축물 용도를 완화해준다 해도 그것까지는 완화해주지 않는다는 거. 근데 말입니다. 여기 봐보세요. 도시역 예외적인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 계획이 지정됐다 그러면 건축물 용도가 완화되어서 아파트도 건축이 가능토록 해줄 수 있어요. 지구단위에서. 4번. 3번에 두 처치 봐봐요.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증을 제된다. 그 말 보인가요? 계획관리지역에 조그마한 글씨.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증을 제된다. 글씨 조그마한 보이죠? 그래.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증은 아파트 되게 허용될 수가 있어. 그 말이에요. 여기 계획관리지역에 개발증이 지정됐다. 그러면 그거 갖다 지구단위 결정해주면 여기서 아파트 건설을 허용할 수 있어. 계획과정 그래. 계획과정. 비도시역 중 어디는 아파트 열주택을 완화해 줄 수 있냐? 계획과정. 계획과정. 그것도 그냥 완화한 게 아니라 지구단위 계획이 지정되고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됐을 때 그래요. 그 다음에 4번은 중요해요. 지구단위 계획 지목적 차 없는 거리 조성하자. 차 없는 거리 조성 그다 줄 것이고 또 말을 만들어봐. 한옥마을 보존. 한옥마을 보존하자.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자 해서 지구단위 계획이 지정됐다면 지구단위로 주차장 설치는 얼마가 완화해 주시냐? 100번까지. 그래서 아예 주차장 각각 대지에다 설치하지 않도록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동네는 바로 동네 입구에다가 공용 주차를 만들어 놓고 야 여기다 차밭처럼 들어가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4번 중요하고 5번 아까 했어요. 도시 지역 내가 됐든 얘가 됐든 지구단위 계획에서는 지구단위로 건폐를 얼마, 용률 얼마까지 완화해 주시냐? 짝짓기. 건폐는 얼마요? 150, 용률 200까지 마지막 완화 적용할 수 있다. 12번은 너무 쉬우니까 통과하고 13번은
또 나올 가능성 없어요. 그래서 볼 필요 없어요. 넘어가서 14번. 14번은 우리 요약집 67쪽에 있는데요. 지구 단위 객구역 지정하는 도시 군관리계 실효다 틀린가? 1번 아까 해서 3년 담나 효력을 갖게 된다. 그리고 2번 통과해두고 3번 꼭 알았어요. 주민이 위반 제한한 것에 대한 지구 단위계 결정 시가 있으면 몇 년의 사업 공사에 들어가야 되냐? 5년. 그렇지 않으면 5년이 된 날 다음 날에 지구 단위계 결정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3년이 틀렸어요. 5년.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나올 것 없어요. 그리고 5번만 보면 지구 단위 객구역에서 건축 용도 변경할 때는 또 공약을 쓸 때 무슨 게 맞게 해야 되냐? 그 지구 단위 맞게 해야 된다. 이렇게. 그때 지구 단위 맞게 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위반이어서 아까 몇 년 몇 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을 범죄한다. 뭐 이런 것들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해서 오늘 일정을 마무리 짓고 83페이지부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죠. 안녕히 가십시오. 네.